정주영은 말했다. 가난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준이 없어서 온다. 돈보다 무서운 건 잘못된 습관이다. 당신이 매일 하는 그 습관이 지금의 인생을 만들고 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왜 평생 이렇게 사는 걸까? 아무리 일하고 아무리 절약해도 통장은 늘 비어 있고 삶은 늘 비슷한 자리에서 맴도는 그 기분 말입니다. 정주영은 그 답을 아주 간단히 말했다. 가난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준이 없어서 오는 것이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믿었다. 가난한 사고방식이 가장 무서운 병이다. 어릴 적 그는 논 한 떼기 없이 살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게 없고 저녁이 되어도 불을 켤 등유 한 병이 없었다. 하지만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때도 부자였다. 마음속에 기준이 있었으니까. 그 기준은 돈이 아니라 태도였다. 남들이 안 된다고 말할 때 그는 단 한 번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 그는 오히려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처음으로 해보지. 그 한 문장이 가난을 끊었다. 정주영에게 가난은 결핍이 아니라 습관이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습관, 불평부터 시작하는 습관, 남을 부러워하면서 자기 일을 미루는 습관, 그 모든 게 가난의 뿌리였다. 그는 말한다.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세상이 나를 이기기 전에 움직였다. 그게 바로 가난을 이기는 첫 번째 습관이었다. 그는 한 번도 운을 믿지 않았다. 대신 패턴을 믿었다. 가난한 사람은 운을 기다리고 부자는 패턴을 만든다. 그는 언제나 질문했다. 나는 오늘 뭘 반복하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다. 정주영은 젊은 시절 서울 청계천 근처에서 쌀가게 점원으로 일했다. 하루 종일 무거운 포대를 나르며 이렇게 되뇌었다. 가난은 내가 선택한 습관의 결과다.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은 적이 없는 문장이었다. 그가 스스로 깨달은 삶의 가장 냉정한 진실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돈을 버는 것보다 습관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했다. 그는 말한다. 나는 가난을 미워한 게 아니라 가난하게 사는 습관을 미워했다. 그 습관이 바로 오늘을 미루는 마음이었다. 가난한 사람의 공통점은 늘 같다. 오늘을 살지 않는다. 늘 내일을 기다리고 내일이 되면 다시 조금 더 준비되면이라고 말한다. 정주영은 그런 사람들을 보며 단호히 말했다. 그 기다림이 너를 가난하게 만든다. 그는 어린 나이에 집을 뛰쳐나와 고향을 떠났다. 주머니엔 단돈 70원, 신발은 다 닳아 발이 보였다. 그럼에도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돈이면 세상 어딘가에서 나를 살릴 기회가 있을 거야. 그게 바로 정주영 씨의 가난의 해석법이었다. 그에게 가난은 멈춤이 아니라 움직임의 이유였다. 그는 가난을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가난을 도구로 썼다. 남들은 그를 불쌍하다 했지만 그는 그 시절을 가장 뜨겁게 일한 시간이라 불렀다. 가난 덕분에 나는 움직였고, 움직인 덕분에 나는 배웠고, 배운 덕분에 나는 부자가 됐다. 정주영의 부는 돈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습관으로 시작됐다. 그는 이렇게 정리했다. 부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하지만 가난은 하루의 게으름으로 만들어진다. 하루를 대충 보내면 그 하루가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평생이 된다. 그는 평생 단 하나의 신념으로 살았다. 오늘을 완벽히 쓰는 사람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정주영은 새벽마다 자기 손으로 가게 문을 열며 이렇게 말했다. 오늘 하루만큼은 가난하지 않게 살자. 그 말 속엔 돈이 아니라 의지의 기준이 담겨 있었다. 그는 가난을 무너뜨린 게 아니었다. 가난 속에서 자기 기준을 세운 것이다. 그 기준이 바로 그의 인생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나는 돈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다. 가난을 다루는 법을 배워서 부자가 된 것이다. 가난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 생각의 문제, 습관의 문제, 그리고 결국 기준의 문제다. 정주영은 말했다. 가난은 운명이 아니다. 그건 내가 매일 되풀이하는 선택의 결과다. 가난은 태도가 만들고 습관이 굳히고
기준이 끊는다. 지금부터는 습관의 구조와 기준의 실천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주영은 가난의 이유를 찾는 대신 매일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오늘 나는 어제보다 한 걸음 나아갔는가? 그는 운보다 루틴을 믿었다. 세상은 재능 있는 사람을 이기지만 습관은 그 재능마저 꺾는다. 그의 하루는 단순했다. 새벽 4시 30분 기상, 차 한 잔을 마시며 전날의 메모를 펼친다. 그 종이엔 늘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나은가? 그 한 줄은 그의 나침반이었다. 그는 성취보다 개선을 중요하게 여겼다. 부자는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수천 번의 개선으로 만들어진다. 그는 한 번도 게으름을 합리화하지 않았다. 오늘 하루쯤은 쉬어도 되겠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그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쉬어야 할 때는 많다. 하지만 일단 시작하고 나서 쉬어야 한다. 그게 정주영식 루틴의 첫 번째 원칙이었다. 시작의 습관.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원하지만 대부분 기분이 오를 때만 움직인다. 정주영은 달랐다. 그는 기분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움직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감정이 내 하루를 움직이면 나는 인생의 노예가 된다. 그는 감정 대신 시간표를 믿었다. 그래서 그의 하루는 늘 똑같았다. 동이 트면 움직이고 해가 지면 정리했다. 그 단순함이 평생의 자산이었다. 정주영은 게으름을 도둑이라 불렀다. 돈을 훔쳐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훔쳐가기 때문이었다. 그는 사람을 평가할 때 학력도, 나이도, 출신도 보지 않았다. 그가 보는 건 단 하나. 이 사람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는 말했다.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은 이미 반은 이긴 사람이다. 새벽의 1시간은 낮의 3시간보다 길다고 믿었다. 그 시간에 그는 생각을 정리하고 몸을 깨우고 결정을 내렸다. 그에게 새벽은 신이 준 선물이었다. 정주영은 기회라는 단어를 별로 쓰지 않았다. 대신 타이밍이라는 말을 썼다. 기회는 기다리는 것이고 타이밍은 준비된 사람이 잡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모든 하루를 준비의 연속으로 살았다. 회의 전날엔 다음 날의 질문을 미리 써놨다. 내가 이 일에서 모르는 건 무엇인가? 그 질문 덕분에 그는 회의보다 항상 반 발짝 앞서 있었다. 그는 말했다. 준비가 없으면 우연도 오지 않는다. 그의 루틴에는 결단의 시간도 있었다. 모든 하루의 끝에는 반드시 이렇게 물었다. 오늘 결정하지 않은 건 무엇인가? 그는 미루는 것을 가장 큰 낭비로 여겼다. 미루는 건 실패의 다른 이름이다. 그 말처럼 그는 빠른 결단으로 하루를 마감했다. 결정이 틀릴 수는 있다. 하지만 미루는 건 반드시 틀린다. 그가 늘 말하던 대로다. 실패는 두렵지 않다. 미루는 게 무섭다. 그는 항상 손으로 썼다. 아이디어도, 반성도, 목표도 모두 메모했다. 그는 말했다. 머리는 쉽게 속지만 손은 솔직하다. 그가 남긴 수천 장의 노트는 생각의 땀방울이었다. 그 노트에는 이런 말이 자주 등장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게으름 위에 서 있다. 그 한 줄이 그의 인생의 리듬이었다. 정주영에게 루틴이란 시간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었다. 그 질서가 무너지면 인생이 흐트러지고 인생이 흐트러지면 부가 사라진다. 그는 말했다. 돈을 잃는 건 회복할 수 있지만 습관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는 실제로 수십 번의 위기에서 습관 하나로 회사를 다시 세웠다. 그의 하루는 늘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 안에는 철학이 있었다. 시간을 다스리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린다. 그는 남들보다 똑똑하지 않았다. 하지만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 남들보다 먼저 결단했고 남들보다 오래 버텼다. 그게 부의 원천이었다.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부자가 되기 전에 부자의 습관부터 익혔다. 그 말은 수많은 젊은이들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그의 루틴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기준의 훈련이었다. 그 기준이 흐트러지지 않는 한 가난은 절대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했다.
습관이 바뀌면 운이 바뀌고 운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 단순한 문장이 그의 인생을 세웠고 대한민국의 산업을 일으켰다. 정주영은 말했다. 가난을 끊으려면 하루의 습관부터 끊어라. 그의 루틴은 단순했다. 일찍 일어나고 바로 움직이고 결단하고 끝까지 버텼다. 그 단순함이 한 나라의 경제를 일으켰다. 더 중요한 돈보다 기준이 먼저다. 정주영의 부의 철학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주영은 평생 돈을 다뤘지만 돈에 끌려다닌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돈이 나를 지배하게 두면 나는 결국 그 돈의 종이 된다. 그래서 그는 돈보다 먼저 기준을 세웠다. 그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줄이었다. 그 줄이 흔들리지 않을 때 돈은 도구가 되었고 흔들리는 순간 돈은 주인이 되었다. 정주영이 말하는 부의 기준은 단순했다. 내가 벌 수 있는 돈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을 벌라. 그 말은 냉철했지만 진리였다. 많은 사람들은 더 벌기만 원했다. 하지만 정주영은 버는 힘보다 다루는 힘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가 보기에 진짜 부자는 돈을 쓰는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다짐했다. 돈을 버는 사람은 많지만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은 드물다. 그는 가난했던 시절에도 한 푼을 쓸 때마다 그 돈의 이유를 물었다. 이건 나를 키우는 데 쓰이는가? 아니면 나를 약하게 만드는가? 그 한 문장이 그의 부를 지켰다. 돈을 쓸 때 이유를 묻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정주영에게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결과였다. 그는 말했다. 신뢰가 쌓이면 돈은 따라온다. 신뢰가 무너지면 돈도 함께 떠난다. 그래서 그는 회사를 세울 때마다 먼저 신뢰의 기준부터 만들었다. 직원들, 거래처, 심지어 은행과의 관계에서도 그는 늘 같은 원칙을 적용했다. 신뢰를 잃는 순간 사업은 끝이다. 정주영은 돈을 벌 때보다 돈을 잃을 때 더 많은 걸 배웠다. 그는 말했다. 돈이 떠날 때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모르면 다시 벌어도 또 잃는다. 그래서 그는 위기 때마다 묻곤 했다. 내 기준이 흔들린 건 아닌가? 그 질문은 그의 인생을 수십 번 구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한 공사의 계약을 따내기 위해 누군가 뒷돈을 제안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단호히 거절했다. 이 돈을 받는 순간 나는 돈의 노예가 된다. 그 일로 기회를 잃었지만 그는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 돈은 돌아오지만 기준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의 말은 지금도 기업가들의 교훈으로 남아있다. 그는 젊은 직원들에게 자주 물었다. 내가 돈을 벌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가 불분명한 사람일수록 돈이 들어와도 금세 사라졌다. 그는 말했다. 이유가 약하면 돈은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항상 돈의 방향을 먼저 정했다. 그 방향이 흔들리지 않으면 돈은 결국 제자리를 찾아왔다. 그는 부를 쌓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경계했다. 나는 지금 돈을 모으는가? 아니면 욕심을 쌓는가?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부는 사람을 무너뜨린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정리했다. 돈이 많을수록 단순해야 한다. 단순함이 곧 기준이다. 그는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신 기준 없는 부를 두려워했다. 그는 말했다. 가난은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탐욕은 사람을 다시 못 일어서게 만든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이 한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 선택이 나를 부자로 만들까? 아니면 작게 만들까? 그는 절대 돈만을 보지 않았다. 그 선택이 자신을 키우는가? 혹은 자신의 품격을 깎는가? 그게 진짜 부자의 판단 기준이었다. 정주영에게 부란 결국 마음의 구조였다. 그 구조가 단단할수록 돈은 그 안에 머물렀다. 그 구조가 무너지면 돈은 흩어졌다. 그는 말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새는 게 아니라 기준이 새는 것이다. 그 말은 냉정했지만 현실이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평생 돈을 쫓지 않았다. 돈이 나를 쫓아오게 만들었다. 그가 돈을 쫓지 않은 이유는 단순했다. 그의 기준이 늘 앞서 있었기 때문이다.
기준이 흔들리지 않으면 돈은 결국 그 기준을 따라온다. 그게 정주영 씨 부의 순서였다. 돈보다 기준이 먼저, 기준보다 사람이 먼저. 그는 마지막 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돈을 다루는 기준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은 지금도 수많은 기업인들의 벽에 걸려 있다. 그 기준이 바로 정주영의 유산이었다. 정주영은 말했다. 돈은 결과일 뿐이다. 기준이 없으면 그 결과는 언젠가 사라진다. 그는 부를 쫓지 않았다. 그는 기준을 세웠고 그 기준이 평생의 부를 만들었다. 이번 마지막 내용은 꼭 들으셔야 합니다. 부가 습관의 결과이자 기준의 완성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영은 평생 수많은 위기를 겪었다. 기름 한 방울 없는 나라에서 조선소를 세웠고 돈 한 푼 없는 상태에서 회사를 일으켰다. 사람들은 그걸 운이라고 불렀지만 그는 단호히 말했다. 운이 아니다. 습관이 만든 결과다. 그가 믿은 건 재능도 타이밍도 아니었다. 그는 오직 습관과 기준, 이 두 가지를 신처럼 섬겼다. 정주영의 하루는 늘 같았다. 새벽에 일어나 생각을 정리하고 결정을 내리고 밤에는 그날의 기준을 점검했다. 그는 말했다. 부자가 되는 건 어렵지 않다. 부자의 습관을 하루만 따라하면 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하루를 버티지 못했다. 정주영은 그걸 가난의 진짜 이유라 했다. 부자가 못 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하루를 지키지 못해서다. 그는 젊은 시절에 자신에게 자주 썼던 문장을 평생 붙잡았다. 나는 오늘을 내일처럼 쓰지 않는다. 그 말은 오늘을 빌려 살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많은 이들이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만 그는 그 반대로 살았다. 오늘을 쌓아 내일을 만든 사람. 그게 그가 말한 기준의 완성이었다. 정주영은 부를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질서라고 정의했다. 돈이 아니라 돈이 움직이는 방식의 기준이 있을 때 그건 유지되는 질서가 된다. 그는 말했다. 부자와 거지는 하루 습관의 차이일 뿐이다. 하루를 헛되이 쓰는 자는 아무리 벌어도 가난해진다. 그는 하루를 지키는 걸 돈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 하루가 무너지면 그 안의 질서도 함께 무너진다. 한 번은 직원이 물었다. 회장님,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그는 단 한마디로 답했다. 단 한 번도 기준을 어긴 적이 없다. 그 말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었다. 그의 인생 전체를 요약하는 문장이었다. 그 기준은 돈의 양이 아니라 자신이 매일 약속한 습관의 질이었다. 그는 늘 말했다. 습관이 기준을 세우고 기준이 부를 지킨다. 그는 부를 유지하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부를 잃는 사람은 욕심 때문에가 아니라 기준을 잊었기 때문이다. 그는 돈을 벌 때마다 자신에게 물었다. 이 돈은 나를 강하게 만들었는가? 그 질문 하나로 그는 유혹을 이겼다. 그게 습관의 힘이었다. 습관은 단단한 사람을 만들고 단단한 사람은 다시 부를 만든다. 그는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말수가 줄었다. 대신 행동이 늘었다. 그는 말했다. 말로 기준을 지키는 사람은 오래 못 간다. 기준은 손으로 지켜야 한다. 그는 자신이 세운 원칙을 직접 검토하고 현장에 나가 발로 확인했다. 그는 회장보다 먼저 공사장에 있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직원들의 기준이 되었다. 그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그가 살던 방식이었다. 그는 마지막 시기에 자주 이런 말을 했다. 부는 내가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주는 거다. 그 말은 역설 같지만 진리였다. 벌어들이는 건 기술이지만 지켜내는 건 태도다. 그 태도가 흔들리면 어떤 부도 사라진다. 그는 유지의 철학을 이렇게 정리했다. 버는 건 운이지만 지키는 건 기준이다. 정주영은 사람들에게 늘 경고했다. 돈이 많아질수록 기준은 더 단단해야 한다. 돈이 많을수록 사람이 무너진다는 걸 그는 수없이 목격했다. 그는 스스로를 단속하기 위해 항상 같은 규칙을 세웠다. 단순한 식사, 정해진 시간, 약속된 일의 마감. 그 작은 것들이 그의 삶을 통제했고 그 통제가 그를 지켰다. 그는 말했다. 나는 큰 돈을 벌었지만 내 생활은
단 한 번도 커지지 않았다. 그 절제가 바로 부의 근육이었다. 말년에 그는 이렇게 회고했다. 사람은 결국 자기 습관의 수준만큼 산다. 내가 만든 습관이 나를 이끌고 그 습관이 나를 대신 살아간다. 그의 말처럼 그가 떠난 뒤에도 그의 습관은 수많은 사람을 움직였다. 그 습관이 곧 정주영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생명이었다. 정주영은 생의 마지막까지도 단 하나의 믿음을 놓지 않았다. 나는 단단한 기준 하나로 평생을 버텼다. 그 기준은 이렇게 정리된다. 부는 결과가 아니라 반복의 총합이다. 그는 그 문장 하나로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 문장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세우고 있다. 정주영은 평생 돈을 쫓지 않았다. 그는 하루를 쫓았다. 그 하루를 지켜내는 힘, 그게 부의 근본이었다. 그가 떠난 지금도 남은 것은 돈이 아니라 기준, 그 기준을 세운 습관이었다.